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하멘커가 간다. 대통령 파면을 계기로 우리 사회 여러 갈등들 함께 해결해야 될 과제가 참 많은데요. 특히 그동안에 의대 증원과 관련한 의료 정책에 대한 반발이 아주 컸죠. 우리 지역의 의료계 현장은 어떤지 오늘 직접 상황을 보고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전북대 병원을 찾았습니다. 전북대학교 병원 의대 교수회장을 맡고 있는 정현준 교수를 먼저 만나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이 의료 공백이라고 하는 이 지금의 갈등 구조가 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의사협회 쪽은 목소리를 계속해서 강경하게 내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고, 하지만 오늘 저희가 나온 건 의대생들, 네. 학생이잖아요. 네. 의사 이전이잖아요. 네. 아까 말씀하신 예과 본과를 거치고 인턴 레지던트를 거쳐서 진정한 의사가 되기까지 힘든 시간들을 공부해야 되고 실습해야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작년에 수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지금 현재 오늘이 4월 8일입니다. 어제부터 수업이 본과는 이렇게 네. 대면으로 수업이 수업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뉴스를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의료계 제가 간략하게 우리 전체적으로 이야기 드렸는데 가장 취약한 계층이 학생인 거죠. 다른 계층은 의사 면허를 땄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위치가 됐든 나중에라도 자기 개발을 해서 변화를 할 수가 있는데 학생들은 아직 의사 면허를 따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계층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고 거기가 제일 공략해서 다치기 가장 쉬운 계층이잖아요. 그렇죠. 이 학생들이 작년 1년 동안 휴학을 했어요. 자기들이 1년이라는 휴학은 인생에서 가장 큰 기간 동안을 허락해서 휴학을 한 거잖아요. 본인이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다시 1년이 지났는데 또 학생들이 휴학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부가 휴학을 못하게 막았잖아요. 못하게 막다 보니까 학생들이 수업을 들어오지 않으면서 수업 거부를 하면서 결국 유급투쟁을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학생들이 돌아올 거를 계산하고 비대면 수업도 이렇게 준비하고 했고 아마 전국적으로 어제부로 대면 수업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직접 나와야지 예. 수업이 진행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언론에서 보니까 한 15% 정도라고 이렇게 언론에서 본 것 같아요. 예. 대부분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고 아직도 대면 수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전북대학교 양호봉 총장님 대교협 회장도 맡고 계시는데 네. 말씀 들으면 그래도 절반 정도는 들어와야 수업이라고 하는 게 형태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학생들 학교로 복귀하라고 독려 호소도 네. 하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러면 여전히 물론 이제 17일이 등록금 구제 수납이 네. 최종 시간인 거죠? 네네. 그때까지는 지켜봐야 되는 건가요? 아마 등록은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17일까지가 등록 마지막 기간이거든요. 예, 등록을 하지 않으면 제적이라는 상황이 되거든요. 제적이라는 것은 의과대 학생의 그 적이 빠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거기까지는 학생들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머지 들어와서 수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것이냐, 이게 가장 큰 관건인데 요거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년 1년 동안 어쨌든 교수님 수업을 하지 않으셨고 수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네네. 휴학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면 그 사이에 2025학년도 의대생을 또 뽑았잖아요. 증원해서. 네네. 그러면 작년 1학년과 지금 1학년이 같이 1학년 수업을 받게 네.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과 1학년. 네. 그러면 1년차, 2년차가 구분이 돼야 되는데 똑같은 연차에서 신입생으로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면 그 학습 공간이나 물론 예과에서는 실습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교육적 기회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의사협회에서 많은 분들이 네. 말씀하시는 그 걱정도 있는데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주장하는 지금 학생들이 주장하는 거에 세 가지가 크게 있거든요. 하나는
그 정치 패키지에 대한 실패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철폐하라라는 예. 거 하나고, 두 번째 아까 말씀하셨던 그 시간 지연으로 초래된 2사 2학번에 대한 교육 파행에 대해서 어떻게 수습할 거냐, 그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계속 이런 의료 문제가 비가역적인 문제를 이렇게 나오니까 이걸 재발하기 위한 어떤 거버넌스를 구축하자가 학생들이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 아까 두 번째 교육 부분에 대해서 2사 2학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학장단 협의를 통해서 논의가 돼서 예, 준비가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완벽하지 않으니 좀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요청인 걸로 보고, 저희는 우리가 해야 될 교수의 역할인 거잖아요. 교수 역할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런 교육의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할 테니 예. 교육부나 정부가 그걸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학생들이 있어야 할 곳은 수업을 받는 네. 학교 강의실일 테고, 그게 의대든 그게 법대든 그게 뭐 인문대든 상관없이 학생들의 직분 이행은 공부를 하는 것인데, 교수님으로서 그런 마음, 안타까움도 부모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화면이 내려지긴 했습니다만, 정치권이 안정이 되는 그 시점까지 또 나름의 의대생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갈등의 이 구조, 간극, 이 부분은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예, 이 부분이 빨리 이제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네. 일단 정부가 학생, 전공의, 의료계의 소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작년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계속 의료계에서는 주장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청문회를 통해서도 이 많은 문제점들이 확인이 됐었잖아요. 교육부나 그렇죠. 복지부가 이 정책을 체계적이지 못하고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발생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정부는 시간은 정부의 편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끌어오다가 현재 이 상태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의대 정원의 문제점을 또 이야기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국민들은 의료 개혁을 원한다. 국민들은 의대 증원을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실은 저도 국민인데 저도 그래요. 검찰 개혁 해야 된다. 의료 교육 개혁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언론 개혁 해야 된다. 해야죠. 정치 개혁 해야 된다. 다 주장은 하죠. 네, 네. 하지만 그걸 이렇게 급각스럽게 어떤 원칙 없이 그렇죠. 진행하는 것 자체가 문제였고, 네네. 지금까지 값싼 의료 비용으로 우리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보편타당하게 받아왔는데, 이게 부족한 점이 좀 있다고 해서 이 의료를 망쳐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지나서 또 다시 회복할 건가, 이거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걱정은 대선 전국으로 들어갔잖아요. 네네. 그러면 의정 갈등도 이 대선 전국에 묻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많이 돼요. 그래서 정부가 그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현 정부가. 그렇습니다. 그다음 그것 때문에 그거와 마찬가지로 의학 교육 회복할 수 있는 시기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에 결단을 해서 그 정책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결자 해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어떤 국민들은 현 정부의 무리한 증언에 대한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의사라고 하는 하나의 직종의 이기주의에 대해서 불만을 또 표출하는 분들도 계시고, 중요한 건 의료라고 하는 건 국민의 건강권 측면에서 공공의 영역이기에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날 갑자기 급작스럽게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이건 문재인 정부에서도 시도했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진행을 시켰고, 그래서 이 공공의 영역에 있어서는 참 오랜 준비와 협상과 타협 속에서 공백 없이 차근차근 진행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 하나만큼은 우리 국민이 깨달은 것 같습니다. 병원에 오늘 좀 한산한데 최근에 이렇게 좀 한산한 겁니까? 네. 깜짝 놀랐어요.
특히 여기 저희가 지금 네. 와 있는 곳이 암센터 네, 외과 맞죠. 병동이잖아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상급 종합병원은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한 직역이라도 삐끗하게 되면 돌아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수술을 해야 되는 환자가 있으면 혼자 수술하는 게 아니고 마취과에서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수술하기 전에 다른 과에서 협진을 통해서 이 환자가 수술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는 거고 또 응급실 같은 경우는 응급학과 교수가 있다고 해서 배후 진료과가 없어버리면 봐서 진료를 할 수 없는 것처럼 지금 현재 이 톱니가 좀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도 많이 줄게 되고 지금 오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산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예. 오늘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수님의 말씀 들으면서 우리 청취자분들, 우리 도민들께서도 지금 현재 우리 병원의 현실 또 진심으로 환자를 기다리고 있고 또 진료하겠다는 우리 의사 선생님들의 마음도 충분히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빨리 학생은 학교로 강의실로 또 우리 전공의들은 병원으로 와서 각자의 또 맡은 그 과의 전임의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그래서 안정된 그런 전북대학교 병원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북대병원 암센터의 우리 또 외과 교수이면서 의대 교수 회장을 맡고 계신 정현준 교수를 만나봤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하멘커가 간다. 저는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성주고요. 저도 지난 2014년도에 식도암 판정을 받고 지금 추적 관찰 중인 암환자입니다. 그리고 저희 단체는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라고 해서 2018년도에 발족을 하여 지금 약 2,000명 정도 회원들하고 암환자 권익과 그다음 치료 개선 그다음에 제도 개선 이런 쪽에 환자 권익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일단은 저는 추적 관찰이니까 그나마 3개월이나 한 번씩 CT 찍고 검사하고 이 정도지만 실제 진단을 받을 분들이거나 혹은 진단을 받은 후에 수술, 항암, 방사선 이런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들은 수술 지연 이 정도는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취소, 또 항암 지연, 방사선 지연 이런 거는 너무 다반사라서 사실 암이라는 게 치료 과정도 힘들고 또한 완치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실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실제 암환자들한테 재발 전이 또는 생명의 위협 같은 것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 의정이라는 갈등 속에서 환자의 이런 치료의 어떤 상황들은 개선되지 않고 점점 악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정부와 의료계가 마치 본인들의 어떤 문제만을 해결하는 어떤 방식을 택하고 있는 태도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어떤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답답하고 화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힘든 얘기예요. 사실 환자들은 실제 병원에서 지금도 치료를 받고 향후에도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병원이나 의료진한테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혹여라도 그런 걸 표현했을 경우 되돌아올 어떤 불이익이나 이런 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늘 침묵 속에서 이 사태를 감망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걸 바라보고 있는 가족들이나 혹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게 하루빨리 뭔가 해결이 되거나 아니 대책이 마련하거나 이런 어떤 형태의 조금이라도 향후에 나아질 어떤 상황들 같은 것들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런 속에서 환자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거의 전무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냉가슴
듯이 앓고 있는 거고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뭐 응급실 뭐 뺑뺑이 사건이라든지 지난번에도 그 작년 제가 정확한 뭐 그 기간은 기억이 안 나지만 작년 9월인가 10월 달에 그 거제도 그 복막염 때문에 그 뺑뺑이로 몇 군데를 다니시다가 결국 사망하신 50대 젊은 가장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 그 가족들 입장에서 며칠 전에도 그 가족분 중에 한 분하고 연락이 와서 저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차라리 어떤 교통사고 같았으면 차라리 나을 뻔했다. 음.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그 복막염을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수준도 아닌데 결국은 단 한 번도 뭐 제대로 치료를 못 받고 순식간에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젊으신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거 보고 정말 참담하고 답답한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고 지금도 약간 트라우마 같이 그때 일을 생각하면 속에서 뭔가 막 치밀어 올라도 뭐 잠을 못 이룬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그 어머니는 지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요. 지금 제가 서두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정부와 의료계는 각자 자신의 목표나 자신들의 생각만을 주장할 게 아니라 본인들이 뭐 정부도 마찬가지고 의료계도 마찬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먼저 내세우는 게 국민과 환자를 위해서 자기들은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정작 국민과 환자들은 지금 이런 고통과 피해 속에서 방치된 상태인데 하루빨리 국민과 환자들을 위해서 일단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1년 2개월이 지나서 여태 그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지 않고 지금 갈등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또 심지어는 저는 일정 부분 정부는 그동안 몇 가지들을 의료계에 양보했다고도 저는 볼 수 있다고 봐요. 최근에 뭐 원점에서도 논의하겠다. 그런 와중에서 또 의대 학생들은 뭐 누구의 뜻인지 정확히 의증은 알 수는 없지만 심지어 지금 수업을 거부하겠다. 이렇게 어깃장을 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들이 말하고 있는 뭐 그 정부 탓을 하고도 있지만 의료계가 말하고 있는 환자와 국민을 위해서 이런 행태를 취한다는 게 정말 진정 환자와 국민을 위하는 게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하고요. 정부도 지금 사실은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함께 그 테이블에 앉아서 향후 두 번 다시 이런 문제가 대한민국에 생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권에 최근에 뭐 그 의료인력 추계위원회 이런 걸 법제화하고 만들고 그걸 논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환자 피해 조사 기구를 발족을 해서 환자들이 지금 국민들이 어떤 피해를 받았는지 그런 걸 먼저 뭔가 분석을 하고 그런 추계위원회를 만들어야 두 번 다시 대한민국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끔 만드는 게 더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와서 의료계가 뭐 어제도 뉴스에 보니까 이제 와서 정치권과 정부와 회의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무엇을 갖고 어떻게 회의를 할지도 중요하지만 우선 지금 1년 이상 고통을 받았던 환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부터 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그 회의를 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제대로 회의가 돌아가겠습니까? 정부나 의료계는 정말로 환자와 국민들에게 지금까지 벌어진 사태에 대해서 진정한 어떤 자세를 갖고 임해할 것이고 그런 태도가 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벌어진 사태에 피해를 받은 환자나 국민들의 어떤 아픈 마음을 되돌릴 수 없다고 봅니다. 그걸 되돌리지 않는다면 의료계나 정부가 어떤 것들을 해도 향후에 이런 유사한 일은 계속 반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국민과 환자를 위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 환자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되돌아와서 그런 자세로 이 문제를 타결해 주시길 정부와 의료계에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하멘커가 간다.
저 교수님 네. 원광대학교 의대 이제 의정 갈등으로 뭐 모든 대학의 의대가 그랬습니다만 네. 제 기억으로도 그렇고 그 당시에 좀 뭐 강력하게 대응했던 학교로 알려져 있고요. 네네. 그래서 더욱더 우리 지역에 네. 이제 두 대학이 있습니다만 관심이 갑니다. 음. 그때 그 기억을 좀 네네. 다시 회상하신다면요. 그러니까 23년도 이제 25년도 초반까지 약 2년에 걸쳐서 보면은 한 20여 분 정도가 3, 4년 정도가 사실은 사직은 하긴 했어요. 여러 가지 예예. 이유로. 물론 의정 갈등의 영향이 좀 컸겠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점은 또한 젊으신 교수님들이 이제 나가신 게 상당히 영향력이 크죠. 이제 예. 병원 경영이랄지 또 진료하는 데 많은 차질을 빚고 있으니까요. 예예. 인제 예를 들어서 지금 사직을 많이 했던 과가 마취과 통증의학과 예. 쪽 부분인데 인제 은퇴하신 분이 한 두 분 정도 제가 오신 걸로 예 알고 네. 있고, 또 인제 제가 몸담고 있는 데가 이제 소화기 내과 분야니까요. 예예. 네, 거기도 지금 하나, 둘, 한 세 분 정도 그 정도 이렇게 사직을 했는데, 예. 거기는 인제 충원이 안 되고 있죠. 아 그래서 교육에 인제 그게 인제 연결이 돼 있거든요. 예를 네네. 들어서 이제 그분들이 소화기 내과학을 또 강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제 강의를 할 만한 분이 인제 줄게 되니까 또 인제 학생들은 또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인제 그 강의 공백이 좀 상당히 커지고 있는 거죠. 예. 요즘. 예,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인제 문제가 되고, 또한 응급실에 인제 환자분들이 저희 이제 대학병원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소화기내과 쪽으로 본다면 위출혈이랄지 장관 출혈이랄지 이런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그거에 대한 인제 응급 처치랄지 요런 것들이 좀 상당히 위축이 많이 돼 있죠, 예 요즘. 네. 네. 상당히 이제 피로도 누적이 됐을 것 아이, 같고. 그러면요. 예. 그래서 인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토요일 날은 지금 현재 소화기내과에서는 아예 그런 위장관 출혈 예. 이런 소화기 관련 질환 환자가 오시면 지금 어 진료를 못 하고 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토요일 날은 일 네. 주일 중에 네네. 하루는. 왜냐하면 아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고런 어 의료진들이 많이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네네. 도저히 못 하겠다고 해서 지금 네. 최근에는 그렇게 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네. 응급의학과 교수님이 쓰러졌다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네네네. 맞습니다. 지금 많이 좀 회복하셨을까요? 네, 지금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예. 네, 회복이 돼서 일은 하고 있지만 아직은 증상이 좀 남아 있어서 아이고. 완벽하게 인제 회복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예예. 네. 뉴스를 통해서 네네. 보도된 바에 의하면 네. 원광대 의대 네. 학생들이 거의 네. 대부분 복귀했다. 이렇게 네. 전해지던데요.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인제 뭐 복귀는 거의 했다고 알고는 있습니다, 네. 인제. 하지만 인제 수업 참여율이 어떤지는 저도 아직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아. 있지 않아서 네, 네네네. 그런 부분들은 저도 확인이 필요하고, 아마 대부분의 대학들이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저희 대학과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제 아 다들 그런 정확한 통계를 예. 뭐 공개를 꺼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인제 네. 대학 측에서. 또 의정 갈등 후에 환자 가 줄어들면서 그 병동 가동률이 거의 600 베드 미만이거든요, 예. 지금. 그래서 인제 그런 임상 실습하는 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네네. 또 너무 뭐 형식적으로 또 어떤 정부랄지 교육부에서 어떤 뭐 "이를 갖춰라." 하면 또 형식적으로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뭐 제 개인적으로는 인제 탄핵이 돼서 인제 그걸 주도했던 인제 정부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약해질, 쪼끔 주도를 했던 강력한 발언을 가졌던 분들이 좀 약해지니까 쪼끔 그런 '유화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 봅니다. 그래서 저쪽 의사협회랄지 교수협회에서 쪼끔 그쪽 그 정부 측과 어떤 대화의 채널을 쪼끔
열어서 조금 해결해 보고자 하는 그 노력들이 좀 내부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런 정부에서도 조금 지금까지 고집해 왔던 어떤 강력한 주문이랄지 강력한 어떤 처방을 좀 뒤로 하고 네. 또 학생이나 전공의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이 그렇게 뭐 나쁜 요구들은 아니거든요. 네. 대부분의 요구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싶고 제대로 된 수련을 받고 싶다는 것이 그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네. 그들의 의견을 좀 잘 좀 받아줘서 요것들이 서로 협상을 해서 잘 좀 헤쳐나갔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예. 한 가지 또 아무튼 조금 지금 아무튼 기존에 있는 교수들도 상당히 피로가 상당히 많이 누적이 돼서 예. 다들 지금 이제 거의 1년 넘게 하다 보니까 지쳐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러시죠. 또 응급실에 오는 환자들을 잘 해결을 해드리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런 게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이렇게 전공의들이 없다 보니까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하는 일이 이제 내시경 시술을 한단 말이죠. 예. 네, 그러면은 제가 이제 50대 이제 후반인데 곧 있으면 제가 이제 은퇴를 예를 들어 6년, 7년 되면 은퇴를 한단 말이죠. 네네. 그럼 제가 가지고 있는 테크닉이랄지 어떤 지식을 전달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면 제가 은퇴를 하게 되고 뭐 제가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 지역 사회에 그런 환자가 왔을 때 우리가 치료를 해 드렸는데 제가 은퇴를 하고 나면 이런 거를 해줄 수 없는 상황이 인제 초래가 된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일 상당히 좀 앞으로 그게 걱정이 저는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예. 네, 지금은 물론 간호사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고 계시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인제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테크닉이랄지 그런 지식을 그분들이 전달을 받아서 그것이 이어갈 수 있는 게 하나의 의료 어떤 체계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서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인제 한 5-6년 후에 과연 어떻게 될지 그게 상당히 우려가 되는 네.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예. 이건 정말 우리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들이 현재를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뭐 진료를 받고 있다고 하겠지만 이제 미래에 어떻게 될게요. 저도 마찬가지겠죠. 저도 이제 네. 나이가 먹어서면 누가 이런 병을 누가 치료해 줄지. 네. 그런 의료라고 것들이 하는 건강 관련된 네. 복지는 공공의 영역이고 지속 가능해야 되는데 네네.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이제 또 네. 오랜 경험을 가지신 교수님으로서 안타까운 말씀을 해 주셨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네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하멘커가 간다.